385페이지 주택부. 또 요즘에 위험해서 입만 가리고 강의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코로도 나온대요. 그래서 코도 가려야 되겠어요. 코로도 이게 바이러스 나온대. 그래서 코로나인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코까지 가려야 될 것 같아. 이제 입만 가렸었는데 이제 맨날 비말 침방울 했는데 코로 이게 나온대요, 바이러스. 385페이지 1번. 옳은 것은 자, 주택단지 하는 게 있는데, 주택단지라는 것은 하나의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거나 또는 대지를 조성하는 일단의 토지, 이것을 주택단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사업계획 승인의 대상은 주택은 30, 대지는 1만 제곱미터 이상. 네. 한옥이라든가 주거환경 개선사업구역에서의 공동택은 50호 또는 50세대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입니다. 이거 말고 두 가지가 더 있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그제 생략하겠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대상권자는 이제 주택이 이거 이상일 때는 사업계획 승인 받으라 그랬지, 누구한테 받는가는 요거를 안 따져요. 이제 대지 면적 가지고 따지는데, 이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시도지사, 대도시장, 10만 미만일 때는 이제 특광별별 시장 군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사업을 만약에 국가가 한다 또는 한국토지특공사가 한다, 국장이 지정공고항에서 여기서 사업할 때는 나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으라 할 때는 국장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돼요. 근데 이것이 도시개발구역이라든가 택지개발지구일 때는 3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국장이 지정 고시할 수가 있습니다. 국장이 받으라고. 그리고 이제 국가 등이 50을 초과해서 투자한 그런 부동산 투자회사가 사업계획 승인 받을 때도 국장에게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자산관리회사가 지방공사가 아니고 한국공사가 자산관리회사일 때 국장에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토지택공사는 누구한테 받는다? 국장에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건설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주택단지가 될 수 있는데, 네, 이렇게 하나로 하고 싶어도 그 규모는 대상이 제한이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얘하고 얘가 이렇게 고속도로라든가 자동차 전용도로로 단지되어 있을 때는 하나의 단지가 될 수 없다. 철도도 그렇고요. 일반 도로 몇 미터? 20m 이상. 도시계획 예정도로 몇 미터? 8m. 그래서 21간 8도이라 하면서 세웠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거 말고도 시험에서는 이제 일반 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이런 것도 지문에 나올 수는 있습니다. 숫자는 21간 8도이라 외우시면 되겠고, 지금 이제 법이 개정돼서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 언급할 가능성은 없으니까, 불행이 있는 거니까 여전히 21간 8도이람. 근데 이제 여기 일반 국도라든가 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나와도 그것도 지문 중에 나올 수는 있어요. 이제 문제 나올 때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겠고. 그런데 이제 이것은 그래서 별개 단지인데, 얘가 만약에 그래서 15m 일반 도로가 있다 그럴 때는 별개 단지이다 아니면 하나의 단지가 될 수 있다? 하나의 단지가 될 수 있다. 하나의 단지가 될 수 있는 거지, 어떤 또 문제지 뭐 하나로 단지로 봐야 된다 그러는데, 이렇게 해놓고 내가 이거 사업계획 승인, 이거 사업계획 승인 따로따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가 단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20m 이상 일반 도로가 있으면 별개의 단지가 자동으로 되는 거고, 하나의 단지가 안 되는 거고. 무슨 말인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 같은 것들을 좀 정확히 써야지 공부하는 사람들이 자꾸 실력이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향상이 되는데, 뭐 오류가 있고 문제가 틀리고 말이 틀리면은 공부하는 사람들이 자꾸 헷갈리고 뭐 더 어려워져요. 이제 정확해도 어려운데 틀린 말들 쓰기려면 정리가 안 되니까 그 문제가 나왔다면 또 틀리는 거죠. 근데 이제 얘하고 얘가 하나의 단지인데, 여기의 규모가 꽤 커서 한꺼번에 하기가 곤란하다. 이럴 때는 별개 공구가 될 수 있어요. 공구. 주택법에서 규모가 크다, 작다, 얼마? 몇 세대? 300세대. 그래서 각각의 공구는 몇 세대 이상? 300세대 이상. 그러니까 전체 단지는 몇 세대 이상? 600세대 이상. 여기는 몇 미터 이상의 도로라든가 담장 등으로 서로 경계가 구분이 돼야 된다? 몇 미터?
6m 그렇죠. 여기 600에서 6m 연장하면 돼. 공구. 자, 1번 10m 일반도로 별개 단지다. 틀렸죠? 2번 공구는 일단의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서 공구별 세대수는 몇 세대 이상? 300세대 이상. 300이 많다 적다 했죠.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 몇 세대 미만이어야 된다? 300세대 미만.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물을 동일한 건축물로 건축할 때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그때 주택 세대수는 몇 세대 미만이어야 된다? 300세대 미만. 세대 구분형 공동택은 공동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해서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는데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집주인 거예요. 그냥 집주인 거. 한 사람 세든 겁니다. 500세대인 구미택 규모의 원룸형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된다. 지금 뭐 300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공부한 건데 다 있네요. 여기 보니까 지문에. 자, 도시형 생활주택 몇 세대 미만? 300세대만. 틀렸고. 그래서 그러니까 원룸형이든 연립형이든 다세대든 간에 몇 세대 미만이야 돼요? 300세대 미만. 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따라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용지는 공공택지에 해당된다. 맞죠? 그래서 얘가 공공택지일 수가 있고 아닐 수가 있는데 공공택지 하게 되면 공공 하는 의미가 담겨 있으면 공공택지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이런 말로 하면 공공택지예요. 공공 들어가 있잖아 거기에. 그리고 만약에 수용과 환지가 있으면 어디가 더 공공이에요? 수용, 환지는 공공 아니에요. 이것도 공익이 없는 건 아닙니다. 국민 하나하나가 잘 사는 게 공익이에요. 그것도. 환지는 이제 그렇지만 이제 사익을 추구하는 성격이 좀 더 강하고 사적인 성격이 강하고 공적인 성격은 좀 약하죠. 그래서 환지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공공, 수용 이런 말이 없는데 이제 그냥 통째로야. 물론 해당 법을 보면 공공이란 수용이란 말 나오지만 여기 이제 그 지문 중에 다음 중 공공택지를 찾아라 할 때 수용이라든가 공공이라면 안 붙어 있는 것도 그냥 나오는 게 산업단지하고 택지개발 사업이에요. 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따라서 조성된 공동주택 건설용지, 택지개발지구 조성 사업에 따라 조성된 공동주택 건설용지. 그래서 산업단지와 택지개발 사업은 그냥 외우라 그랬어요. 그냥 외워버리니까 국토계획법까지 거슬러 와서 이걸로 지정 고시되면 무엇으로 본다?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하는 데서 공익성을 한번 간접적으로 추측을 해보자 이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5번 이것만 읽어서는 안 되는 게 다른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꾸 다른 거 하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 이거 다 그래서 자꾸 문제를 외워야 되는가 문제를 얼마나 풀어야 되는가 문제를 찍어달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걸 자꾸 강조를 하는 겁니다. 만약 이걸 못 풀었다. 여기는 지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1번을 못 풀었으면 1번 해당되는 걸 찾아서 다 읽어봐야 돼요. 2번을 못 풀면 2번 다 찾아야 돼요. 5번까지 다 모르면 다 해당 파악을 다 찾아야 되는 거지. 이거 그냥 한 30초 답 딱 체크해서 넘어가면 이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다른 게 나오면 또 틀리는 거예요. 이제 실력 향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계속해서 뭐 10번, 20번 봐도 점수가 실제 보면은 안 나와요. 과락이 나와요, 과락이. 이거를 다 외웠는데도 과락이 나와요. 그거는 그런 거예요. 다른 게 나오거든요. 이게 나오는 게 아니고. 그리고 자기는 외웠다고 생각했는데 외운 게 아니에요. 그냥 답만 외운 거지, 답만. 그러니까 해당 파트를 다 좀 확인해서 공부해라. 충분히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앞으로도 아직 뭐 2달 남으니까 충분히 그렇게 할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제. 도시형 생활택 틀린 것은 도시형 생활택은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이어야 된다. 그랬죠. 도시형 생활택은 1호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된다. 도시형 생활택은 수도권인 경우 했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이런 말을 할 필요 없이 도시형 생활택은 85 이하여야 돼요. 왜? 도시적이 있을 때 도시형 생활택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적은 수도권이 아니어도 85 이하예요. 그러니까 도시형은 그냥 85 이하 맞아요. 85 이하. 수도권이 있든 수도권이 아니든 간에 어쨌든 도시역이 있는 거거든요. 뭐 읍면이 그렇죠. 읍면이든 어디든 간에 그냥 도시형은 85예요. 원룸주택은 얼마 이하야 돼 근데? 얼마 이하? 135잖아요. 50이야. 원룸형을 부른 135, 50이합니다. 도시형주택 분양가 상한제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여기 공공택지는 뭐가 적용되죠? 자동적으로 얘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죠.
공공택지 자동 적용돼요. 근데 분양가 상한제는 저기도 적용되고 공공택지 외의 지역도 국장이 지정 공고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해요? 국장이 지정 공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돼요. 여기 만약이고 마찬가지로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도 다 누가 국장이 지정 공고할 수 있다. 그럼 근데 분양가 상한제는 이제 공공택지는 자동 적용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여기에서 만약에 도시형 생활택을 공급한다 이럴 때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경제자유구역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않기로 심의 의결한 공동택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시험에 안 나올 거고 관광특구에서 몇 층 이상? 헷갈리죠 여러분들? 물론 시험 나오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50층 이상이거나 몇 미터 이상? 150m 이상인 공동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해당 문제 보면 여러분들이 또 이제 기억이 날 거예요. 이제 봤는데도 기억이 안 나면 훨씬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고. 준주거 지역에서 도시형 생활택인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이 아닌 주택 한 세대는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이건 준주거 아니어도 돼요. 원룸과 원 플러스 원은 다 돼요. 근데 원 플러스 일반 주택 하는 것은 이제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만 되는 거고 그냥 주인집 하나 붙이는 건 아무 데나 된다. 일반 주거지역에 원룸 모형을 줬어요, 여러분들이. 거기에다가 내가 살기 위해서 80, 100제곱미터짜리 하나 짓는 거 돼야 안 돼요? 된다 이거예요. 그건 준주거에 필요 없어요. 그냥 다 되는 거고 준주거나 상업지역, 준주거 이상의 그런 종형에서는 그냥 원룸 주택과 일반 주택, 도시형이 아닌 것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준주거니까 원 플러스 원 될 수 있죠. 5번 틀렸습니다. 준주거는 이보다 더 심한 짓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 주택 막 붙일 수 있습니다. 하나만이 아니고. 3번 옳은 것은 주택단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8m 이상인 도시계획 예정도로로 분리된 경우에 그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맞죠? 맞고 28에도 뭐 답은 아니었네. 그러니까 나오긴 나왔는데 29에는 답으로 나왔고 단독주택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주택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죠. 뭐가 포함 안 되죠? 타세대가 왜 포함 안 되지? 언제 빠졌나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빠졌네. 주말에. 공간이 빠지지. 타세대는 단독주택도 아닌데 지금 단독주택 얘기하고 있잖아요. 타세대는 공동택인데 공간이 포함되지 않고 공동주택에는 뭐가 포함 안 돼요? 기숙사가 포함 안 되고 공기처럼 빠져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냥 조용히 빠져나가요. 공기처럼. 공간, 기숙사. 왜 그런가 아는 게 훨씬 중요하고 쉬워요. 근데 안 되는 사람들 위해서 제가 벼락치기 할 때 뭐 공기처럼 빠져나간다 이렇게 외우는 거고 그럼 재미는 있을지 몰라도 그거는 별로 효율적인 공부 방법은 아니에요. 아는 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공부하는 주택법에서 규제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이렇게 뭐 분양가 같은 거 적용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 것은 20세대 이상이 건설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거고 기숙사는 주택에서는 건축법에서는 구조상으로는 주택이지만 주택법에서는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거주하기에 적합해야 되고 부속 토지까지 포함해야 주택이기 때문에 기숙사는 열악하다. 그래서 뭐다? 준주택이다. 주택이 아니고 준주택. 옹색한 게 뭐예요? 오노키다 했잖아. 오피스텔, 노인복지, 기숙사 그리고 다중생활시설. 그래서 이제 2번, 3번 받고 4번 세대 구성원이 그때 금방 바로 나왔네요. 그리고 부속 토지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그리고 기숙사는 주택이 아니다. 여기서는. 여기 이제 주거권을 중심으로 해서 주택을 따지는 거고 그리고 건축법에서는 그 구조 형태를 가지고서 건축법을 이제 규제하는 거고 하니까 약간 달라요, 내용들이. 주택단지에 딸린 어린이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이제 주택법에서 더 중요한 것은 주택을 분양받을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죠? 근데 공간은 그 대상이 아닐 거고 그게 뭐 더 쉬울 수 있겠네요. 기숙사도 그것도 그 기숙사 내가 좀 거주한다고 해서 또 유주택자니까 분양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하기는 곤란하겠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택에 딸린 어린이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가면 다 재밌죠. 그러니까 뭐예요? 복리시설.
경주 유생 놀이터. 경은 뭐예요? 경로당. 그런데 지역 난방 공급시설은 이건 간선시설이에요. 여기 부대시설은 하나도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앞에 대개는 복리시설, 그리고 이제 지역난방 공급시설은 기간시설인데, 기간시설과 기간시설을 연결해준 중간에 있는 것을 간선시설. 그런데 지역난방 공급시설은 주택단지 안에 있는 것도 간선시설이다. 그랬습니다. 준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글쎄요, 준주택. 여관, 여인숙은 그냥 숙박시설이고요. 제2종 근린생활에 해당하지 않은 다중생활시설. 준주택 맞습니다. 좀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아동센터. 이거는 뭐 이제 주택가 별개고, 준주택 별개고, 유수 호스텔, 뭐 수련시설 같은 거고요. 학교 기본법에 따라 학생 복지주택. 무슨 복지주택이 준주택이에요? 노인 복지주택. 오노 기다 외워였어요. 외우기는 외운 걸 써먹어야지.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것까지 해서 내가 왜 아닌가를 이거를 다 구조를 설명할 수 없어. 이건 이렇게 외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뭐 오피스텔, 노인 복지주택, 노인 복지주택 구조까지 다 하면서 이건 준주택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피스텔. 여기는 이제 일부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 업무시설이잖아. 이건. 근데 이제 숙식할 수 있으니까 준주택이다. 노인 복지주택, 일반 주택만큼의 기능을 가지지 못하니까 준주택이다. 기숙사 좀 했고. 다중생활시설. 이것도 준주택이다. 다중생활시설은 500제곱미터 미만은 2종 근생. 500 이상은 숙박시설.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이다. 그랬어요. 그럼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이다. 이거 둘 다 다중생활시설이죠? 이거 준주택이다. 맞죠? 이거 준주택 맞죠? 이거 아닌 다중은 준주택입니까? 아닙니까? 맞잖아요. 이거잖아, 이거. 이거 아닌 다중은 준주택이다. 맞잖아요. 이거잖아요, 지금. 그냥 두 가지인데 이거 아닌 것은 이거고, 이거 아닌 것은 이거. 이거는 이거고, 이거 아닌 것은 이거니까 이거고. 다 맞는 거예요. 말을 그렇게 만들어 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해야 돼요. 뭐 나오는 것마다 전부 이런 식으로 공부하진 않습니다. 뭐 단란주점을 이종 근생인 단란주점, 이종 근생이 아닌 뭐 단란주점 이렇게 가지고 맨날 말을 만들잖아요. 얘는 근데 많이 물어봐요, 얘는. 건축법에서도 다중생활시설이 영업시설군 안에 있어요. 영업시설군은 제가 우리 숙박시설을 가지고 기준 삼죠. 내가 항상 숙박시설, 그리고 야놀자 무슨 시설? 운동시설. 그리고 물건 산다, 판다, 판매시설 다가 뭐예요? 다중생활시설 이렇게 있어요. 시험에서 이걸 물어보진 않아요. 이거는 이종근생이에요, 숙박시설이에요? 이거 이종근생이에요, 숙박시설이에요? 이종근생. 숙박은 여기 있거든. 말 안 해도 여기 있어요. 쓸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다.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종근생, 교생주동 여기에 다중생활시설이 이종근생이 들어가 있는데 얘는 특별히 여기다 규제하지 않고 여기다 놔서 규제를 좀 엄격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중생활시설. 그러니까 만약에 일반 음식점을 다중생활시설로 하고 싶다. 그럴 때는 허가받아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끼리 바꿀 때는 허가가 필요 없거든요. 원래 건축물에 대한 기재 변경 이제 하는 정도. 근데 그렇죠. 그래서 2번은 준주택. 5번 주택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가구 주택. 주택 맞죠? 3층 이것까지 틀리긴 안 합니다. 다가구는 369죠? 369. 이거 뭐예요? 660 이하. 9는 몇 세대 이하? 19세대 이하. 2층의 공간, 주택 아니네요. 4층의 다세대. 다세대 연립은 4개층 이하입니다. 그러면서 660 초과는 연초 연립이고 이하는 다세대고. 기숙사 층수 제한 없고 오피스텔 층수 제한 없는데 공간, 기숙사, 오피스텔은 주택이다, 주택이 아니다. 주택이 아니다. 29회 때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래도 이거는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이제 그래도 다른 때보다 조금 어려워요. 다른 때는 지문 하나 찾으라고 했는데 여기는 3개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다른 때보다는 그래도 조금 어렵네요. 그러니까. 6번
별개 주택단지로 보는 것이 아닌 것은 고속도로, 철도, 자동차도로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20m 도시계획 예정도로 별개가 되는 거죠. 8m 이상이니까. 일반 도로 15m. 이거는 별개 단지로 꼭 보는 것이 아니래요. 자동차 전용도로 있고 보행자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위에 있는 것에 준하는 도로법에 따른 일반 도로,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이런 것들이 별개 단지가 되는 거예요. 엄격하게 따지면 위에 있는 것에 준하는 할 말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말이 빠졌으니까 진짜 막 꼭 따진다 그러면 그것도 조금 약간 오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네. 여기에 뭐가 있었죠? 이건 답이 아니에요. 답이 아닌데 그래도 한번 봐야 돼요. 지문에 있을 수 있으니까.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이런 게 다. 그러니까 국도가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보다 크겠죠. 그죠?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까지가 이게 이제 별개 단지로 보는 기준이 돼요. 근데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만 보면은 뭐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니까 구별하는 개념 하나 써줄게요. 이런가 보다. 못 외워도 돼요. 이런가 보다 알고 넘어가야 된다. 시, 군, 구, 도. 특광, 지방도, 시군, 구도 좀 어느 정도 의미가 짐작이 가죠? 뭐가 크겠어요? 얘가 크지, 얘가 만든 것보다. 그죠? 지방도는 도지사가 만든 거예요. 시군도는 시장군수가 만드는 거고. 구도는 구에서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알 수 있죠. 쓰지 말고. 자, 거기에 일반국도, 특광, 지방도, 이런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거기 앞에 막 이런 말이 붙어 있어 이렇게 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럼 이제 그런 데서 좀 짐작해서 숫자만 잘 기억하시면 거의 찾을 수 있어요. 7번 알맞은 것은 도시역에서 구민택 건설 사업계획서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 공고하는 전체는 몇 세대 이상? 전체 그랬잖아요. 전체. 잘 봐야 돼요. 5번. 8번 옳은 것은 민영주택이라도 국민규모 이하로 건축되는 경우에 국민택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말이 안 되죠. 민영주택은 민영주택이고 국민택은 국민택이고. 남자라도 곱상하게 생기면 여자다. 말이 돼요? 남자는 남자지. 이렇게 지금 말한 거예요. 말이 안 돼요. 이번 한국공사가 수도권에 건설하는 주거 전용 면적이 1세대당 80제곱미터인 아파트는 국민택에 해당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수도권이니까 85 이하야 되겠죠? 도시역도 85 이하야 돼요. 그런데 이제 한국공사가 만드니까 국민택이죠. 국민택 아닌 거. 그래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서로 그냥 별개입니다. 겹칠 수가 없죠. 얘 아니면 그냥 얘예요. 국민택이니까 누가 만드는 거예요? 국가. 그리고 얼마야? 85이야. 그런데 일정한 지역은 100 이하도 있을 수는 있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국가가 만들겠어요? 맨날 힘들게 지자체, 한국공사, 지방공사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얘네들이 이거여야 돼요. 이거. 그리고 국가나 지자체 지원받는 애도 있을 수 있죠? 국가나 지자체 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주택도시기금에 지원을 받아 건설 개량되는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되는 주택은 국민주택이다. 이건 항상 붙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한국토지택공사가 만약에 서울에서 남양주에서 90제곱미터의 아파트를 건설 공급해요. 국민주택이다, 민영주택이다. 민영주택. 수도권은 85 이하 되니까. 그래서 이거 아닌 것은 이제 그냥 민영주택. 민영주택 나오면 면적 가지고 이제 물어볼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이거 얘기해서는 요거 이제 규모 가지고. 지자체 재정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주택도 국민택에 해당되려면 자금의 50% 이상 지원받아야 된다. 뭐 이런 제한은 없습니다. 근데 없는 걸 내면 학생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있지도 않은 건데 이런 건 문제로서 바람직하지 않은데 내놨어요. 이것은. 만약에 문제 법적 조건으로 80 이상 지원받아라 이랬다면 50을 내는 거는 낼 수가 있겠지만 그냥 지원받으라고 했는데 그걸 아무런 말도 없는데 50% 이렇게 되면 학생들은 그건 머릿속에 생각을 아예 안 한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거 공부한 사람이도 공부 안 하는 사람이 차이가 없이 그냥 괜히 헷갈리기만 하는 거예요.
아무튼 29회 때 나온 거예요. 이상한 지문들이.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 주거 전용 면적은 건축물의 바닥 면적에서 지하층 면적을 제외한 면적. 그리고 3번 같은 엉터리 같은 거 내지 말고 또 1, 4, 5 같은 거는 말도 안 되는 것도 너무 말도 안 되는 말 써. 아까 말한 것처럼 남자라도 여자다 이런 거. 4번, 5번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라도 남자다 이런 말이 마찬가지. 주거 전용 면적은 5번 같은 거 볼까요? 5번부터 볼까? 아파트의 경우 복도, 계단 등 아파트의 지상에 있는 공용 면적은 주거 전용 면적이다. 말이 돼요? 1번처럼 무슨 되는 말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 공유 면적. 이제 공동주택은 공유 면적 하면 다른 거 없어요. 복도, 계단, 현관을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공동으로 사용하는 이 말을 보면 돼요. 왜냐하면 방에도 지금 복도 있죠. 우리 집 방 안에 있을 수 있죠. 계단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집 안에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복도, 계단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동으로 사용하는 이 말 쓰면 공용 면적. 그러니까 아무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하층도 공동으로 사용하면 공용 면적. 관리사무소 이런 것들은 뭐 그 말 없어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게 당연히 전제되니까 공용 면적. 4번 주거 전용 면적은 건축물의 바닥 면적에서 지하층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한다. 그러면 지상층은 전부 전용 면적이란 말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엘리베이터 공간이라든가 현관, 복도라든가 하는 것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도 다 전용에 포함된다니까 4번도 상식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 4, 5 같은 것들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이제 3번은 법에 없는 거라서 조금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는 있는데 1번 가지고 충분히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1번 주택법의 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택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부속토지가 포함된다. 맞고요. 주택은 그 구조에 따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동주택은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나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여러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주택을 말한다. 뭐 틀면 없겠죠. 아파트 연립 다세대가 있다. 공동주택. 민영주택은 뭐를 민영주택이라고 해요?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 그러니까 민간 사업체가 하던 공공이 하든 간에 국민주택이 아니면 민영주택이지 민간이 한다고 민영주택 아닙니다. 옳은 것은 그러니까 민간이 해도 만약 아까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다, 주택 도시금의 지원을 받았다 이럴 때는 민영주택이 국민주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옳은 것은 세대 구성원이 맞고 1번 부속토지 포함한다. 틀렸고 2번 주택 도시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 전용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국민주택이라고 한다. 틀렸죠?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돼야 돼요. 근데 100 이하일 수도 있고 85 이하일 수도 있으니까 100 이하다. 그럼 틀렸죠, 이제. 도시형 주택은 300 미만이고 국민 규모에 해당돼야 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맞고. 환지 방식하면 공공택지이다? 아니다. 아니다.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해서 대수선을 하거나 10분의 3 이내에서 재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증축이죠, 증축. 리모델링. 그래서 리모델링은 대수선과 뭐가 있어요? 증축. 근데 건축법은 달라요. 용어가 건축법도 알아야 돼 이제. 왜냐면 최근에 바뀌었기 때문에 지문 중에 하나 나올 수 있어요. 대수선 건축법은 대수선, 증축, 개축을 말한다. 제가 이제 건축법 용어정에다가 안 해놨는데 동영에서 한번 낼 겁니다. 지문 중에. 자, 여기 이제 그 뭐니까 주택법에서는 뭐요? 대수선과 증축. 건축법도 이게 같았는데 한 2년 전쯤에 이것이 개축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맞는 말 나올 수 있어요. 개축, 건축법인가 주택법인가 잘 봐야 돼요. 건축법은 개축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안 들어가요. 몇 년 지나야 돼요? 10년. 여기는 15년. 증축 몇 %까지? 30%. 세대수 증가할 수 있죠. 몇 세대까지? 몇 %까지? 15%. 몇 층까지 올릴 수 있어요? 3계층. 수직 증축할 때. 그래서 15.3, 15.3.
3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했습니다. 이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이렇게 건설하는 공동주택 중에 세대 구분형이 있을 수가 있고, 이미 건축되어 있는 공동주택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이것을 이제 새롭게 세대 구분형으로 고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이렇게 새롭게 만드는 거, 이건 만들어지는 것을 고치는 거예요. 새롭게 만드는 것은 이제 세대까지 가는, 세대 몇 분의 몇? 3분의 1.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까지 가능한데, 이미 만들어진 걸 이렇게 할 때는 여기 주차장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너무 많이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전체 세대수의 몇 분의 몇? 10분의 1. 그런데 여기 있는 10분의 1을 여기다가 어느 몇 개 동에다가 집중적으로 할 때도 그 동의 3분의 1. 이제 전체는 10분의 1인데 어느 동에다가 만약에 몰아서 세대 구분형을 많이 만들고 싶다 해도 그 동에 3분의 1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3분의 1이네. 그렇죠. 자,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모른다 하더라도 이건 쉬운 건, 이건 틀리면 안 돼. 이거는 공부, 이것까지 해야 되는데 이거 틀려도 뭐라고 탓하지 않겠어요. 구분된 공간은 구분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아야 되고. 이렇게 여기는 이제 2개 세대까지 할 수 있고 여기는 세대까지도 구분할 수 있는데, 구분된 세대수에 관계없이 주택 건설 기준을 적용할 때는 몇 개의 세대로 본다? 하나의 세대로 본다. 이건 알아야 되겠죠. 이제 그것은 정해야 돼요. 자, 풀어보겠습니다. 1번.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택은 세대 구분형 공동택의 세대별 구분된 각간의 공간마다 별도로 욕실, 부엌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새롭게 만드는 것은 현관도 따로 둬야 되는데, 이미 만드는 것을 고칠 때는 현관을 따로 못 두기 때문에 이제 출입문을 따로 둬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그런 표현 같은 것들을 틀리게 안 할 거예요, 시험에서. 세대 구분형 공동택은 주택 건설 기준을 적용할 때는 그 구분된 세대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본다. 3번.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하는 공동택의 경우에는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봉을 설치하도록 한다. 완전히 지금 차단이 되는 거잖아, 서로 간에. 그죠? 근데 새가 안 들고, 아니면 내가 계속 살고 싶어요. 내가 자녀가 계획이 없었는데 자녀가 많아서 옆집, 옆방 쓰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밖에 나가서 출입문 열고 다니면 안 되니까 경량구조. 언제나 털을 수 있고, 쉽게 설 수 있고. 내력벽 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니면 출입문 달아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란 말이지. 알 수 있죠? 무슨 말인지. 근데 얘는 그럴 필요가 없어. 얘는 이미 만들어진 요거는 얘는 그럴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현관이 하나밖에 없거든, 얘네들은. 그러니까 경량구조 이런 말을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두 가지를 엄격하게 구별한 거 안 물어본다고 생각해서 그냥 상식적으로만 다 아세요. 아까 하나라는 거하고 얘만이야, 얘만. 얘는 10분의 1, 얘는 몇 분의 몇? 3분의 1. 요것만 아시고 출입문, 무슨 현관 이런 거까지 구별하지 마시고 그냥 들으면서 그러겠구나, 그냥 재미삼아 드시라는 게, 이런 것들은. 다음에 이제 4번이에요. 공동택 관리법에 따라 행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공동택의 경우에는 구분된 공간 세대수는 2개 이내로 한다. 2세대 이하. 2세대 이하로 해야 된다, 이 말도 이상하네 보니까. 2세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아요? 구분을 하는 걸 전제로 한 거잖아요. 구분을 하는 걸 전제로. 그죠? 1.9세대는 없을 테니까 2세대로 해야 된다, 이 말이 맞겠다. 엄격하게 논리적으로 따지면. 법문 자체가 좀 이상하죠. 어색하죠. 어쨌든 이제 2세대, 3개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주차장 같은 게 너무 부족하니까.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하는 공동택의 경우에는 세대 구분형 공동택의 세대별 구분된 공간에,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면 합계가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 합계의 얼마를 넘지 않아야 돼요? 3분의 1. 다 3분의 1. 3분의 1. 이거 들리면 제가 세대 뭐라고 했죠? 세대 뭐라고 놀린다고 했어요. 3분의 1이, 세대니까 3분의 1이거든요. 틀리면 안 돼요. 근데 기존 공동주택 관리법 하게 되면 요거는 이제 이미 만들어진 주택 전제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표현에서 몇 분의 몇? 10분의 1. 도시형 틀린 것은 한 번에 30개 이상의 주택을, 도시형을 건설하기 위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제 사업계획 승인은 도시형이든 일반택이든 다 30 받습니다. 이제 연립 다세대가 50인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지만 그 무시하고. 근데 여기 이제 등록하는 게 있을 거예요. 등록이 있는데 이것은 연간 20, 대지는 1마 이상이에요. 도시형은 30개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이에요. 도시형 생활택은.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택 원룸형택을 만약에 25세대 한다 이럴 때는 등록 안 해도 돼요. 거기까지는. 30세대가 됐다 이럴 때는 등록을 해야 돼요. 연간.
원룸형과 원룸형 주택가 85초 가는 거 하나 함께 할 수 있다 아까 설명했고, 준주거지건 도시형 매기주택을 원룸형에 도시형 아닌 것도 그냥 왕창 붙여서 지을 수도 있다. 준주거 이상에서는. 도시형은 분양가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형은 사업계획 수행권자, 건축사 업무 신고를 한 자를 감리자로 지정해야 된다. 근데 이것은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는데 여러분도 보지 마시고 1, 2, 3, 4까지만 보시고, 자, 이 도시형 생활택에 대해서 건축법에 따라 감리자를 지정하게 되면 건축사 사무소 개업 신고하지 않은 자에게도 감리자 지정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조금 완화된다 이 말이에요. 도시형 원룸형 주택은 경우는. 그리고 국제 한방의 경우에도 이러한 것들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건데, 감리자는 우리 시험에서 잘 안 다루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 글자 하나, 이 지문 하나 외운다고 시험에 도움이 전혀 안 돼요. 공부하면 부담만 돼요. 부담만. 뭐 전혀라고 하면 되면 거짓말이겠지만 부담은 많이 되는데 도움은 극히 적기 때문에 안 본다. 감리자를 만약에 공부하게 되면 나오면은 얘가 나온 게 아니고 감리와 관련된 걸 또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감리는 우리가 시험에 잘 안 다루거든요. 시험에 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잘 다루면 제가 연구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해주겠지만 안 다루니까 그 부분은 제가 관심이 없어요. 저도 1, 2, 3, 4까지만 본다. 이거 5번이지만 보지 마라 이거예요. 이런 거 본다고 도움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지문이 딱 나오는 게 아니니까. 감리는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5번 준주택 종류로 볼 수 없는 것은, 감리는 아무튼 공사 과정을 감독하는 사람을 감리라고 합니다. 감리하는 거. 준주택 오노기다 이거 찾는 거죠? 볼 수 없는 것은 2번 세대 구분형 동주택은 그냥 주택이에요. 오노기다 다 나와 있죠? 기숙사, 오피스텔, 4호 파목, 15 다목 이거요. 4호 파목과 15 다목은 이제 다중 2종 근생과 숙박세를 말하는 겁니다. 노인 복지주택. 6번 옳지 않은 것은 도시형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이 있는데 원래 연립과 다세대는 4계층이 하죠. 건축에는 심의를 거치면 5계층까지 할 수 있다. 2번에 있고, 준주거에서 원룸형에 도시형 아닌 거 지을 수 있고, 하나의 건축물에는 원룸형과 단지형 다세대를 함께 할 수 없고, 원룸과 연립도 함께 할 수 없고, 원룸형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이 기사되고, 무엇을 지휘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해야 돼요? 욕실과 보일러. 욕실 보일러. 부끄러우니까 가린다고 있죠. 얼마 이상 할 때 두 개로 할 수 있어요? 1, 3, 5. 30 이상. 7번 옳은 것은 대수선 리모델링은 사용 검사일 몇 년 지난 것을 하는 거예요? 10년. 10년. 증축형은 주거 전 15년인데 주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사용 검사일 15년 경과된 공동주택을 각 세대 주거 전용 면적의 얼마 이내에서 증축하는 거예요? 30%, 30%인데 이제 85 이하, 85 이하 할 때는 40%까지 가능하거든요. 그 말인데 작은 것들은 조금 늘려가지고 별 도움이 안 되니까 40 가능하는데 괄호 안에 있는 것은 제가 안 해요. 어려우니까. 뭐 다 머릿속에 다 판박이로 사진기로 찍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되니까 제가 밖에 있는 거 하는 거예요. 그것도 밖에 있는 것도 어려운데. 자, 얼마까지 가능하다? 아무 말도 없어요. 얼마까지 가능하다? 몇 퍼센트? 30%. 30%. 그리고 이제 바뀐 지가 꽤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문제 또는 좀 바꿔줘야 돼요. 10분의 4 그러지 말고 40%, 30%, 50%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만약 오래 바뀌었다 그러면 그거 바꾸는 건 문제지, 뭐 바꾸기 어렵죠. 미리 책을 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몇 년 됐으니까 이제 바꿔줘야 되겠죠. 원래. 증축형은 세대 주거 전용 또 나왔어? 85 미만인 경우는 그러니까 85 이상은 30까지고 작은 것들은 좀 더 많이 늘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정도. 큰 거는 좀 늘려도 되는데 작은 거는 좀 많이 늘려도 된다는 거예요. 40%인데 2번과 3번이 뒤집었어요. 이제 2번, 3번이 같은 지문에 나왔다 그러면 찾을 수 있겠죠. 짐작해서 만약에 한 문제에 나왔다 그러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각 세대의 증축 가능한 면적, 합산한 면적 범위 내에서 당연히 그걸 초과하면 안 되겠죠. 기존 세대수의 몇 퍼센트?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은 15층 이상인 경우에는 3계층까지 할 수 있고 14층 이하는 2계층까지. 리모델링 조합 설립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 안에 받는 것은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할 때 단지 전체 구분수자 및 의결권 각 얼마 이상의 결의가 필요해요? 3분의 2. 리모델링 허가 신청할 때는 몇 퍼센트가 필요해요? 75%. 4분의 3, 75%. 그리고 이제 각 동 구분사 의결권 과반수. 동을 리모델링 할 때는 그 동의 역시 3분의 2야. 그 동이 전체가 되는 거니까. 동을 한다 할 때는 동의 3분의 1. 위에 있는 것은 단지 전체 할 때, 전체할 때 전체 3분의 2가 필요한데 각 동마다 과반수가 되어서 3분의 2, 전체 합했더니 3분의 2가 되라 이 말이고, 아래에 있는 것은 어느 한 동 하면 그 동에 3분의 2가 찬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전체니까. 4번이고 그래서 398페이지 여기 있습니다. 등록관에서 옳게 연결된 것은 연간 몇 개 이상 할 때 등록해야 돼요? 연간 등록이잖아. 등록. 잘 봐요. 칠판을 잘 봐요. 그냥 대답을 하고 틀렸다 싶으면 이상하다 하면 딱 봐야 돼. 자꾸 확인해야 돼. 20. 그리고 연간 얼마 이상 할 때 등록해야 돼요? 대지 1만. 건 똑같습니다. 4번에 있는 31만은 사업계획 승인받는 거. 한꺼번에 할 때 한꺼번에. 2번은 그냥 여러 곳에 돌아다니면서 1년 다 합한 것이 이거일 때. 2번 틀린 것은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는 자는 해당 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의 사용 권한을 확보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이 말로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 약간 그 시험 문제 낼 때 이런 것들은 이제 지문에 약간씩의 논리적으로는 요거 맞다고 봐야 되는데 요거 비슷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데 틀렸다고 보는 지문도 가끔 있어요. 이의제기 하는데 받아들여지도록 제가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왜냐하면 왜 이런 말 하냐면 이거 이제 80% 사용권을 확보해야 한다. 요거는 필요 조건이니까 맞다고 봐야 돼요. 만약에 80% 사용권을 확보하면 인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럼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소유권 15% 있어야 되거든요. 새로 생겼어요. 소유권 몇 퍼센트? 15%. 두 가지. 이제 시험에서는 두 개가 같이 나올 거예요. 28회 때는 이것만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도 자꾸 이제 문제를 하면 수정을 자꾸 해줘야 돼요. 이제 공부하는 사람 헷갈리지 않게. 80% 사용권은 그리고 몇 퍼센트 소유권? 15%. 그럼 이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등록하는 것이 등록 사업자예요. 그리고 국지공방 등록해요, 안 해요? 국지한방. 등록 안 하죠? 얘하고 공동으로 사업하면 등록해요, 안 해요? 안 하죠? 토지 소유자, 조합. 또 누가 있죠? 고용자. 얘는 이제 공동으로만 해야 되고, 공동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조합은 네 가지가 있죠.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 얘네들이 주택을 건설해서 조합원들에게 공급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지가 주택을 건설하는 게 아니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조합 있죠. 그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뭐 하면 돼요? 신고. 그래서 네 가지라고 한 거예요. 이제. 얘네들은 주택 건설 대지가 필요하잖아요. 얘네들은 필요가 없죠. 얘는 뭐가 필요했어요? 아까 3분의 2 과반수하는 결의가 필요했고 조합을 설립할 때. 얘네들 주택 건설 대지가 필요한 거고. 주택 건설 대지가 얼마 필요하다고요? 사용권 80%. 소유권 15%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조합원은 예정 세대수의 몇 퍼센트 이상이 돼야 돼요? 50%. 적어도 몇 명 이상이 돼야 돼요? 20명 이상 돼야 돼요. 네, 여기에서 이제 조합 창립 중에 뭐 회의록과 뭐 규약과 이런 것들 이제 임원 선임 동의서 이런 등등등을 첨부해서 제출하면 조합설 인가를 받을 수 있어요. 제출한 서류를 물어보는데 상식으로 찾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여기에다 토지 80% 토지 사용 승낙서가 필요하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거든요. 이거 필요 없잖아. 80% 토지 사용 승낙서. 여기가 필요한 거지. 제가 이제 법이 바뀌기 전이라서 유학집에 바뀔 것이다 했는데 써놓지 못한 게 있어요. 15%에 여기 80% 사용 승낙을 토지 사용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해야 돼요.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 확보했는 거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또 뭐가 필요해요?
15%의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했음을 증명한 서류도 제출해야 돼요. 제 요약지 없지만 상식으로 맞을 수 있겠죠? 이거 이제 80%, 15% 이게 나왔으니까 새로 추가됐기 때문에. 그 추가된 건 제가 요약집에 써놨지만 대통령령 반영된 거, 이게 이제 그 제출 서류는 불용인데 그 반영된 건 제가 그때는 확보가 안 되니까 쓸 수가 없었어요. 책에다가. 이것도 이제 들어가야 돼요. 15%. 이런 걸 이제 제출해서 조합 설립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여기는 조합은 있잖아요. 이 조합은 이거 모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모집은 언제 하는 거예요? 인가 신청하기 전에 모집을 해야 되죠. 여기서. 모집할 때 이거는 인가 받는 게 아니고 신고만 하면 돼요. 근데 전에 이제 모집 신고할 때도 그냥 무책임하게 모집 신고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는 안 돼요. 50% 사용 권한 확보해야지 조합은 모집 신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를 좀 더 많이 해서 사업을 하라 이거였지. 자꾸 엄격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해놓고서 돈만 걷어서 날르거나 아니면 실패해서 피해보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좀 더 준비 단계부터 엄격하게 하려는 거예요. 이제 어쩌면 더 엄격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성공하는 일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지역조합이. 그래서 얼마 확보해야 돼요? 여기는 50%. 얘는 얼마 확보해야 돼요? 80%, 15%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언제 독립했어요? 8.15. 8.15에 독립해서 조합도 설립하면 지가 독립한 거잖아요. 설립했으니까. 설립하면 그건 독립한 거예요. 얘는 이제 설립만 해가지고 인가만 받으면 안 되고 얘는 이제 등기까지 해야 돼. 얘는 법인이거든. 얘는 법인 아니니까 설립만 해도 독립한 거예요. 이제 8.15예요. 80%, 15%. 15%가 새로 들어가서 물론 그냥 이것만 보면 외우는데 나중에 까먹을까 봐서 이거 뭘로 만들까 했더니 오늘 아침에 공부하다가 생각이 났어요. 이제. 맨날 책만 보니까 이런 생각 안 나요. 열심히 안 하면 생각 안 나겠지만. 이제 이것만 생각할 게 아니고 내 갈 길을 좀 찾아야 될 텐데, 이제. 이게 학원 강의가 이렇게 학생들이 안 나가서 그래도 100명씩 나가 계셔야 되는데, 많이 안 나오셨네. 2번. 8.15. 탈퇴한 조합원은 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당한 병에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우리 보면 환급, 반환 이런 말 나오면 맞다 생각하시면 돼요. 안 해주지 않겠죠. 공법적인 절차에서 환급 청구할 수 있고. 주택조합은 예정세대수 50% 이상의 조합원이 있어야 되고 적어도 몇 명? 20명. 20명 이상이어야 된다. 지역조합은 구성을 해서 건설한 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맞죠? 인가받은 직장조합도 건설하는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어요. 조합원에게. 그리고 이제 신고 설립 직장 조합에게는 국민주택을 건설한 자가 이것은 우리 법에 있는 게 아니고 시험에 안 나와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까지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40% 범위에서 조합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거지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얘네 막 특혜 주는 거 아니니까. 조합원은 공개 모집 후에 아까 여기 조합원 모집할 때는 얼마 사용권 확보하라고요? 50%. 그래서 모집 신고하고 당연히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또 하나의 혜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자격은 굉장한 혜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좀 약간 왜곡된 그런 주택 시장이긴 하지만 어떤 혜택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돼야 되는 거지 자기들 식구끼리만 하면 안 되잖아요. 무슨 모집해야 된다? 공개 모집. 그럼 우리가 경지 입찰 시켰는데 2회 유찰되면 수익액 할 수 있잖아요. 인기 없으면 다른 방법 찾아야지. 그죠? 공개 모집해서, 근데 조합원이 모자라거나, 탈퇴해서 모자라거나, 처음부터 모자라거나, 이럴 때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다? 이제 선착순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새롭게 신고할 필요 없고. 재모집할 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4, 5번은 맞는 말이고. 3번, 4번까지 보고 10분 쉬겠습니다. 3번. 옳은 것은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은 조합 설립 인가가 있은 후에 자신의 의사에 따라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죠. 있다. 왜 못하게요? 당연히 있죠. 사업이 안 되면 포기해야 되지. 끝까지 가야 됩니까? 누구 방어라고? 총의 의결로 제명된 조합원은 조합에 자신이 부당한 비용에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죠. 당연히 돌려받아야 되지. 조합 임원의 선임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된다. 이건 맞는 말인데 29회잖아요. 악명록님 29회. 불형이 있어요. 불형이. 답이 불형이 있는 것들. 그동안 안 나왔어. 나왔던 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어렵죠. 짐작으로 찾는 사람도 있고 틀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찾기가 쉽지 않죠. 조합원을 공개 모집했어요. 조합원 자격상실로 결혼을 충원하고 싶습니다. 신고할 필요 없죠.
선착순 할 수 있죠? 4번은 뭐 워낙 많이 했으니까 4번은 이제 알 거고. 5번도 다 알 겁니다. 임원이 당연퇴직했어요. 퇴직 전 관련 행위 효력을 잃어요? 안 잃어요? 안 잃죠? 그러니까 4번, 5번을 찍은 사람은 공부를 뭐 많이 안 한 사람이고 아주 뭐 4번, 5번 찍어서 떨어진 사람은 뭐 그냥도 떨어질 사람이고 1번, 2번은 뭐 상식으로 뭐 찾아야 될 것이고 그 3번 몰라도 뭐 찾을 확률이 뭐 반 가까이는 될 수라 봐요. 그래도 전혀 멍터리는 아니었죠. 근데 이렇게 그래서 이제 처음 본 지문 같은 거 나올 수 있어서 제가 동영 때는 이제 여러분들 강의 안 한 지문을 내요. 제가 이제 그럼 봐야 되거든요. 그래도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걸 한 번씩 봐야 돼요. 전혀 그렇죠. 너무나 쉽게 쉬운 것들만 보다 보면 낯선 지문이 나왔을 때는 당황할 수가 있어요. 동영 때는 이제 낯선 지문을 자꾸 낼 거예요. 지금은 어린애들이 외국인 만나도 당황하지 않잖아요. 우리 때는 외국인만 당황하고 아침에 무슨 영어로 얘기합시다 해가지고 마이크 갖다 대면 다 도망갔어요. 사람들이. 영어를 막 시키니까 잘 안 하니까. 근데 지금은 애들이 당황하지 않는 이유가 자꾸 보거든요. 이제 외국인들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시험에서는 낯선 걸 제가 이상하게 뭐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토끼만 있는 게 아니거든 지문 중에. 근데 걔네들은 피해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피해가면. 다른 거 가지고 잘 생각하면 답을 찾을 수 있고 물론 틀릴 수 있겠지만 제가 아주 이상한 지문을 낼 거예요. 그 강의도 안 할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문이 여러 가지 이상한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공부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그런데 그런 걸 또 이상한 걸 내서 여러분들 공부하게 되면 자꾸 추가되는 거니까 절대 강의 안 할 거예요, 분명히. 보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은. 자, 그래서 이제 100분의 20 하면 본래는 이제 100분의 10이거든. 정비법에서 공부한 거 가지고 약간 유추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병비법에서 우리가 병비법은 좀 달라요. 정비법은 창사관이 100분의 20이거든요. 창립총회, 사업계획, 관리처분, 계획. 이것은 100분의 20이 있어야 돼요. 다른 것도 100분의 10이면 돼요. 근데 조합 임원 선생님은 또 그거를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야, 걔가 아닌데 그럼 이거 아니고 다른 데 답이 있을 텐데. 근데 달라요. 각 조합마다 좀씩. 얘는 100분의 20이 굉장히 많아 얘는. 여기 주택조합에서는 많은데 창립총회 역시 100분의 20이에요. 조합원 임원 선임 나왔으니까 임원 선임 나왔으니까 그 선임 해임 정도 보시고 선임 해임 100분의 20이고 그 다음에 창립총회는 똑같이 100분의 20이에요. 정비사업도 얼마예요? 100분의 20에 출석해야 돼요. 창립총회하고 대응하는 게 있어요. 대응하는 거. 조합 해산. 조합 해산 대응이잖아요. 창립총회는 처음 만드는 거고 조합 해산은 뭐예요? 없애는 거고 100분의 20이에요. 정비사업 같은 거 아니에요. 정비사업은 뭐예요? 창사관 3개만 100분의 20이에요. 창립총회, 사업시행, 관리처분. 근데 여기는 이제 조합 임원 선임은 나왔으니까 지문 중에 하나 보고 그리고 이거 말고 2가지 보자. 창립총회하고 창립총회는 정비사업 똑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조합 해산. 조합 해산. 이게 이제 조합 해산이 또 나왔는데 새로운 제도인데 여기에 우리 책에 하나 있습니다. 보세요. 조합은 모집 신고를 했어요. 그럼 이거 모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만큼. 이거 만약에 300세대다 그럼 몇 명 있어야 돼요? 150명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2년 동안 모집을 못해서 조합원 모집 겁니까? 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했어요. 2년이 됐는까지. 그러면은 그때부터 여기 처음 신고한 날부터 2년 되는 날이 3개월 이내에 이 조합을 우리가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종료할 것인지 조합을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건 조합 해산이라고 말 안 해요. 사업을 완료할 것인지 돼서 이제 여기 아까 모집 신청 300명 150명 안 되지만 100명만 가입 신청을 냈다고 칠게요. 가입 신청한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사업의 완료 여부를 결정을 해야 돼요. 다른 복잡한 절차 몰라도 돼요. 자, 몇 년 동안 인가를 못 받으면 2년 동안 못 받으면. 그럼 이제 조합 설립 인가는 받았어요. 인가를 받으면 그 다음에 또 이걸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계획 승인을. 그죠?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데 이게 중요한 게 2가지 있어요. 2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 법에 있어요. 그게. 근데 얘가 나올 거예요. 이제. 그런데 3년이 됐는데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처음에 조합 설립인가 받은 날부터 3년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 조합을 해산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조합 총회를 개최해서 해산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해야 돼요. 3개월이라는 것도 숫자에 나올 수 있지만 여러분들 그까지 공부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다 없애겠습니다. 조합 모집 신고했어요. 몇 년 안에 인가를 받아야 돼요? 2년.
저기 이제 인가를 받았어요. 몇 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돼요? 3년. 신청은 2년 안에 해야 돼요. 받는 것은 3년이에요. 근데 얘가 그동안 많이 나오는데 얘보다 얘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법이 새로 바뀌어서. 자, 얼마 안에 받아야 돼요? 3년 안에 받아야 돼요. 못 받으면 해산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이제 하고 있어요. 이제. 그때 총회 몇 명이 얼마가 출석해야 직접 출석해야 돼요. 100분의 20,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돼요. 그리고 3분의 2가 찬성하면 해산할 수 있는데 3분의 2는 기억을 못 하더라도 중요한 거니까 해산이니까 중요하니까 3분의 2 정도 되겠죠? 출석 가봐서 조합원 가봐서는 아니겠죠? 해산인데. 그래서 3분의 2가 이제 해산 결정할 수 있고 합니다. 이 숫자하고 3분의 2도 나중에 동영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3번과 관련된 거 바꿔. 저 조합원 공개 모집하고 뭐야? 응? 4번? 결혼 증언할 때 공개 모집을 해야 한다. 이거 했잖아요. 문제 4번. 그죠? 죄송합니다. 자, 4번 문제.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등록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일단 설명 조금 이따 해드릴게요. 맞습니다. 일단. 이 사람 틀렸다고 했는데 맞아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하려는 주택조합은 국장에게 등록할 필요가 없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국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뭐 하면 돼요? 신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 이런 말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공동주택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이제. 반대한 사람들은 만약에 매도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이제 조합원이 아닌 거고 그냥 다시 참석해서 리모델링에 찬성해서 리모델링 하기로 하겠으면 그 사람 조합원이 또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5번 틀렸고. 1번은 왜 틀렸냐면 왜 맞느냐면 리모델링 두 가지가 있었죠. 증축과 대손. 이게 전에는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 아파트 증축하면 값이 2배인데 뭐하러 이거를 떼가지고 남한테 줘요. 이거 내가 그냥 우리 아파트 평수 늘리는 데 쓰지. 근데 아파트가 중소형 인기가 있고 오히려 중대형 인기가 또 오히려 실제 그 평수라는 것에서 가치가 좀 경쟁이 떨어지면서 이제 리모델링 증축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거가 생긴 거예요. 최근에. 재건축에도 최근에 오피스를 건축할 수 있다는 것이 최근에 생긴 거고 똑같은 주택시장의 변화 때문에 이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리고 오피스를 뭐하러 오피스를 하면 아파트 값이 평수가 커지면은 몇 억씩 뛰는데 오피스를 뭐하러 만들었어요? 그렇지 않으니까 오피스를 해서 재건축 써라. 세대수 증가해서 분양해서 증축한 데 써라. 이렇게 새로 생긴 거예요. 그럼 이게 없었던 과거에 이게 몇 회야? 22회. 2회 때는 이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못해요. 등록사업자는 시공자가 아니거든. 얘가 물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주택건설 사업 주체이면서 시공까지 할 수 있어요. 그건 별개예요. 주체가 시행자이면서 시공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시공자가 아니에요. 등록사업자라는 것은 얘는 주택을 건설해서 분양하는 사람이지 팔아먹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는 주택건설에 분양하는 게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등록사업자하고 공동 못했는데 이게 생겼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공동으로 할 수 있다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22회 때는 맞는 말 1번은 틀린 말이지만 지금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명도 오류가 있어요. 설명 오지 말고 1번 3번 맞는 겁니다. 지금 이제 명확하게 할 때는 시험에서 이제 그냥 이렇게 해도 맞는 말이지만 이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공동화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더 이제 보니까 더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비슷한 취지가 리모델링 하려면 리모델링 허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증가되는 여기가 아파트 단지가 만 200세대예요. 몇 세대까지 늘릴 수 있어요? 몇 세대까지 늘릴 수 있어요? 30세대 15%니까 30세대죠. 너무 어려요? 1000세대라고 할 거랬나? 너무 어려우니까 200하고 1.5 곱하는 게 어려워요. 30세대 할 수 있죠. 30세대. 이렇게 증가되는 세대수가 30세 이상 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이 말이 없을 때는 이게 없을 때는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잖아 지금. 전에는 그냥 뭐 하면 돼요? 리모델링 허가 받으면 되는데 증가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일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게 지문에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절차를 이해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해를 못하면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뭐 그것도 막 하나 어렵고 막 그래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설명드렸고 2번 4번 설명 다 드렸죠? 자, 10분 쉬었다가 400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